독고탁의 장례식 후 충격적인 상속 발표. 범수가 신라주조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이후 독고탁의 장례식은 숨막힐 듯한 정적 속에 치러졌다. 가족과 친구들은 영구주의에 둘러서서 침묵 속에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한때 권력과 부를 손에 쥐었던 독고탁은 이제 디지털 속 이름으로만 남았다. 그의 딸 독고세리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눈물은 말없이 뺨을 타고 흘렀고 그녀의 눈빛은 텅 빈 듯했다. 오범수, 세리의 연인, 곁에서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독고탁은 떠나기 전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는 이혼 서류와 재산 포기 각서를 남기며 가족에게 저지른 잘못을 속죄하려 했다. 마지막 밤, 그는 한강변에 세워진 검은 차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고통과 죄책감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만 차가운 강바람만이 그의 마지막을 목격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가족과 친구들은 독고 가문의 대저택 거실에 모였다. 모두가 독고탁의 유언장을 기다렸다. 세리, 그의 외동딸이 막대한 재산을 받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변호사가 봉투를 열고 유언을 읽기 시작하자 방 안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독고탁의 전 재산과 기업 지분은 오범수에게 양도되었다. 단, 조건은 범수가 독고세리와 결혼해야 한다는 것, 그의 마지막 소원은 세리가 새로운 행복을 찾는 것이었다. 이는 세리와 세리, 그리고 과거 독고탁이 상처를 입힌 오씨 가문에 대한 속죄였다. 유언장에는 짧은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다. 그는 세리와 범수의 사랑을 극단적으로 막았던 과거를 후회하며 이 유언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세리와 범수가 새 출발을 하길.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다. 그 사이 독고탁의 과거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20여 년 전 독고탁이 시장을 조작하고 오씨 가문을 파멸로 몰아넣은 증거였다. 심지어 오씨 가문의 일원이 사망한 사고와도 연관이 있었다. 이 비밀은 폭탄처럼 터지며 독고 가문을 여론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언론은 독고탁을 기업계의 배신자로 낙인 찍었고 경쟁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세리는 고통 속에서도 진실을 마주하기로 했다. 어두운 방에서 서류를 읽으며 그녀는 아버지가 짊어졌던 죄의 무게를 깨달았다. 그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유가 도망이 아니라 속죄였음을 알게 되었다. 세리는 유언의 조건을 거부했다. 세리는 아버지의 죄를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며 떠났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긴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오씨 가문의 공정을, 우리 가문의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세리는 독고탁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을 설립, 그의 재산 일부로 피해자들을 도왔다. 한강변에서 미애와 세리는 꽃다발을 물 위에 띄웠다. 세리는 속삭였다. 아빠, 용서할게요. 엄마와 저를 위해 잘 살게요. 강물은 과거의 아픔을 품고 흘렀지만 황혼 속에서 그들은 화해와 희망의 빛을 보았다. 한강의 차가운 물결이 잔잔히 흐르는 가운데 독고세리의 기자회견은 세상을 뒤흔들었다. 플래시가 터지고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녀의 떨리는 눈빛을 포착했다. 독고탁의 딸로서 그녀는 아버지의 죄를 세상에 드러냈다. 그의 탐욕과 권력 남용, 오씨 가문을 파멸로 몰아넣은 과거의 음모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을 수 없었다. 세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통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선언은 독고 가문의 명예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장미애는 옆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며 눈물을 삼켰다. 미애는 남편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을 설립, 독고탁의 재산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며 그의 죄를 속죄하려 했다. 한강변에서 모녀는 꽃다발을 물 위에 띄웠다.
황혼이 강물에 물들며 희망의 빛을 비췄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독고탁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그의 유언과 함께 드러난 충격적인 조건, 조범수와 세리의 결혼전 가족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세리는 사랑하는 연인 범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범수는 단호히 유산을 거부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갈등의 파도가 몰아쳤다. 독고탁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이 기묘한 유언은 단순한 속죄였을까? 아니면 그의 마지막 복수였을까? 세상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 와중에 한동석이 발견한 과거의 서류는 새로운 폭풍을 몰고 왔다. 독고탁이 연루된 스캔들은 단순한 금전적 부정이 아니었다. 20년 전 그는 오씨 가문의 몰락을 조작하며 그들의 핵심 사업을 가로챘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켰다. 당시 사고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되었지만 동석이 발견한 증거는 독고탁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돈과 권력을 동원했음을 보여주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자 독고 가문은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독고탁, 살인자였나? 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신문을 도배했고 대중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에세리는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하며 무너질 듯한 심정을 억눌렀다. 그녀는 아버지의 죄를 용서하려 했지만 새로 드러난 사실들은 그녀의 결심을 흔들었다. 오범수는 그녀를 지지하며 곁을 지켰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의문이 싹텄다. 독고탁의 유언이 정말 가족을 위한 속죄였을까? 아니면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마지막 술수였을까? 범수는 오씨 가문의 일원으로서 독고탁의 과거가 자신의 가족에게 끼친 상처를 떠올리며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갈등했다. 한편 마광숙은 독고탁의 죽음 이후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동석과 함께 기뻐하던 순간 그녀는 독고탁이 남긴 서류 속에서 또 다른 비밀을 발견했다. 독고탁은 오씨 가문뿐 아니라 마광숙의 가족과도 얽힌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소규모 공장은 독고탁의 계략으로 파산했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이 사실은 광숙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는 독고탁의 자선재단에 기부된 돈이 과연 깨끗한 돈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동석에게 말했다. 이 돈은 피로 물든 돈일지도 모른다며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석은 광숙의 말에 동의하며 독고탁의 과거를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다. 그는 오씨 가문의 생존자들과 협력해 독고탁의 기업이 불법적으로 얻은 자산을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독고탁은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며 일부 재산을 비밀 계좌로 빼돌렸다. 이 계좌는 그의 오랜 동료이자 그림자 같은 존재였던 최만길이라는 인물에게 연결되어 있었다. 최만길은 독고탁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비밀 요원이었다. 그는 독고탁의 죽음 이후에도 어둠 속에서 움직이며 그의 재산을 이용해 새로운 권력을 구축하려 했다. 세리와 미에는 이 새로운 사실에 직면하며 또 한 번의 시련을 맞았다. 세리는 아버지의 죄가 끝없이 이어질까 두려웠다. 그녀는 최만길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범수와 동석의 도움을 받아 그들은 최만길이 숨어있는 제주도의 별장을 추적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독고탁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발견했다. 낡은 USB 드라이브에 저장된 영상에서 독고탁은 흐린 눈으로 말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고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 했지만 최만길이 그의 계획을 왜곡해 더 큰 혼란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리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겼다.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가족을 지키라고. 세리는 그 영상을 보며 무너졌다. 아버지의 죄는 그녀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미에는 딸을 껴안으며 말했다.
이 싸움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오씨 가문, 마광숙, 그리고 한동석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최만길을 추적했다. 제주도의 별장에서 벌어진 마지막 대면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만길은 독고탁의 재산을 손에 쥐고 도망치려 했지만 세리와 범수의 끈질긴 추격 끝에 그의 음모는 무너졌다. 경찰에 체포된 최만길은 독고탁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고 그의 재산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마지막으로 세리와 미애는 한강변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다시 꽃다발을 띄웠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미소가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다. 독고탁의 죄는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지만 그들은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다. 세리는 범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그들은 자유였다.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물은 여전히 흘렀고 그 위로 새로운 희망이 떠올랐다. 한강의 물결은 여전히 고요히 흘렀다. 세리와 미애는 강변에 서서 꽃다발을 물 위에 띄웠다.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 대신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독고탁의 죄악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지만 그들은 고통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다. 세리는 범수의 손을 굳게 잡았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지만 이제 그들은 그것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 강물 위로 떠오른 희망의 빛은 그들의 결심을 비췄다. 하지만 이 평온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독고탁의 유산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비밀을 깨웠고 그 비밀은 또 다른 폭풍을 예고했다. 최만길의 체포로 독고탁의 부정과 범죄가 세상에 드러난 줄 알았던 순간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다. 제주도 별장에서 발견된 USB는 독고탁의 마지막 메시지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그의 비밀 계좌와 연결된 또 다른 이름, 김도현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김도현은 독고탁의 오랜 사업 파트너로 그의 더러운 거래를 뒷받침했던 그림자였다. 그는 독고탁의 죽음 이후에도 조용히 움직이며 독고 가문의 재산을 이용해 국제적인 돈세탁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세리와 미애를 다시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아버지의 죄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의 삶을 옭아매고 있었다. 세리는 김도현을 추적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범수와 동석, 그리고 광숙의 도움을 받아 그들은 김도현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조사는 그들을 홍콩의 화려한 고층 빌딩과 어두운 뒷골목으로 이끌었다. 김도현은 독고탁의 재산을 이용해 아시아 전역의 불법 자금을 관리하며 막대한 부를 쌓고 있었다. 그의 조직은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었다. 정치인, 기업인, 심지어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얽힌 거대한 네트워크였다. 세리는 이 싸움이 단순히 가족의 명예를 되찾는 것을 넘어 정의를 위한 전쟁임을 깨달았다. 조사 과정에서 세리는 독고탁이 남긴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다. 그의 일기장이었다.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에는 독고탁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알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김도현과 같은 이들이 그의 의지를 배신했다. 일기에는 세리와 미애를 향한 애정과 후회가 적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가족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 믿었지만 그조차도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고백했다. 이 일기를 읽으며 세리는 아버지의 인간적인 면모를 처음으로 보았다. 그는 괴물이 아니었다. 단지 잘못된 길을 걷다 무너진 인간이었다. 한편 미애는 자선재단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돕는 데 전념했다. 하지만 그녀는 재단의 자금이 김도현의 불법 계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독고탁의 재산은 깨끗하지 않았다. 미애는 재단을 해체할지 고민했지만 세리의 단호한 태도에 힘을 얻었다. 세리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아버지의 죄를 씻어야 한다고. 미애는 딸의 결심에 동의하며 재단을 통해 김도현의 불법 자금을 추적하는 데 자원을 투입했다. 홍콩에서의 마지막 대결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세리와 범수는 김도현의 은신처를 찾아냈다. 그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며 독고탁의 유산을 마지막 카드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세리의 끈질긴 추적과 동석의 정보 네트워크, 그리고 광숙의 날카로운 직감이 그를 궁지에 몰았다. 김도현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했지만 국제경찰의 개입으로 그의 제국은 무너졌다. 독고탁의 비밀 계좌는 동결되었고 그 자금은 오시 가문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세리와 미애에게 완전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김도현의 체포로 독고탁의 죄는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그 과정에서 독고 가문의 이름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졌다. 언론은 세리와 미애를 용서와 속죄의 상징으로 보기도 했지만 대중의 일부는 그들을 독고탁의 공범으로 몰아세웠다. 세리는 이 모든 비난을 감내하며 아버지의 죄를 갚는 길이 끝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범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들은 결혼을 준비하며 독고 가문의 재산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미애는 한강변에 홀로 서서 마지막 꽃다발을 띄웠다. 그녀는 남편의 죄와 그의 마지막 소원을 떠올렸다. 독고탁은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가족을 지키려는 바람이 있었다. 미애는 그를 용서했다. 하지만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며 독고탁의 이름을 새로운 의미로 되살렸다. 한강의 물결은 끝없이 흘렀다. 장미애는 홀로 강변에 서서 마지막 꽃다발을 물 위에 띄웠다. 그녀의 눈에는 독고탁의 죄와 그의 마지막 소원이 뒤엉켜 떠올랐다. 그는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가족을 지키려는 열망이 있었다. 미애는 그를 용서했지만 용서는 결코 잊음이 아니었다. 그녀는 독고탁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이어갔다. 그의 오명을 새로운 의미로 바꾸려는 그녀의 노력은 단지 속죄가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에게 희망을 돌려주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이 평온한 결심은 곧 새로운 폭풍에 휩싸였다. 독고탁의 그림자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비밀의 문을 열었다. 김도현의 체포는 독고탁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냈지만 그로 인해 세리와 미애는 더 깊은 시련에 직면했다. 김도현의 돈세탁 네트워크가 붕괴된 후 그의 조직에서 일했던 한 내부자가 익명으로 새로운 정보를 흘렸다. 독고탁이 죽기 전 그는 비밀리에 또 다른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그의 재산 일부를 동남아시아의 한 섬에 숨겨진 비밀 기금으로 이전하는 내용이었다. 이 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독고탁이 살아생전 구축한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이 기금의 존재는 세리와 미애를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아버지의 죄는 끝없이 이어지는 악몽처럼 그들을 따라다녔다. 세리는 이 새로운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에 짓눌리고 싶지 않았다. 범수와 동석, 그리고 광숙의 도움을 받아 그녀는 기금이 숨겨진 태국의 한 외딴 섬으로 향했다. 그곳은 관광객의 발길이 닿지 않는 밀림과 바다가 뒤섞인 신비로운 장소였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한 순간 그들은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했다. 독고탁의 기금을 노리는 또 다른 세력이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김도현의 잔당이 아니었다. 그들은 독고탁과 오랜 적대 관계에 있던 국제적인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다. 이 조직은 독고탁의 죽음을 기회로 삼아 그의 재산을 차지하려 했다. 섬에서의 여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세리와 범수는 밀림 속에서 추격전을 벌이며
독고탁의 기금이 숨겨진 장소를 찾아냈다. 그곳은 버려진 사원 깊숙한 지하 저장고였다. 하지만 그들은 기금뿐 아니라 독고탁이 남긴 또 다른 기록을 발견했다. 오래된 금고 속에는 그의 음성이 녹음된 테이프가 있었다. 독고탁은 그 테이프에서 자신의 마지막 고백을 남겼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후회했지만 이 기금을 통해 세리와 미에가 안전한 삶을 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계획이 또다시 배신당할 것을 우려했다. 그는 세리에게 경고했다. 이 돈을 손에 쥐는 순간 더 큰 위험이 그들을 노릴 것이라고. 세리의 손은 테이프를 쥐며 떨렸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죄인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지키려 했던 아버지였다. 하지만 그 순간 사원을 둘러싼 무장한 그림자들이 그들을 포위했다. 범죄 조직의 리더 박건우라는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독고탁의 오랜 숙적으로 그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수년간 기다려왔다. 박건우는 세리에게 기금을 넘기라고 협박했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사원에서의 대치 상황은 폭발 직전이었다. 범수와 동석은 세리를 보호하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광숙은 자신의 직감을 믿고 사원 외곽에 설치된 함정을 발견해 조직의 일부를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박건우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는 독고탁의 기금을 손에 넣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마지막 순간 세리는 테이프를 파괴하며 기금의 위치를 영원히 묻어버렸다. 그녀는 돈보다 가족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 이 결정은 박건우를 분노케 했지만 동시에 그의 계획을 무너뜨렸다. 섬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세리와 일행은 태국 경찰의 도움을 받아 박건우의 조직을 와해시켰다. 독고탁의 기금은 끝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리와 미에는 새로운 진실을 마주했다. 독고탁은 자신의 죄를 알았고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 했지만 그의 선택은 또 다른 혼란을 낳았다. 세리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가족을 지키려 했지만 그 방식은 언제나 파괴적이었다.